안녕하세요. 강성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를 직역하면 이제 외상이죠. 어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받는 이제 손상인데, 여기서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체나 심리에 있어서도 다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쉽게 그냥 저절로 아물어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심리적인 충격, 그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이제 PTSD라고 합니다. 그걸 풀어보면은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예요. 그러니까는 그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만성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 상황, 그거를 이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그때 외상은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심리적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PTSD, 심리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제 그 계기는 걸프전 이후에 많은 이제 해외 파병을 이제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파병 전쟁을 수행했었던 군인들이 자국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로 잘 적응을 못하는 다양한 그 부적응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 파병 군인들의 복귀 이후에 이런 겪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PTSD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레벨 정도의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공황 발작이 이제 같이 연결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뭘 먹었는지, 오늘 낮에 카페에서 갔을 때 그 카페 인테리어, 그 의자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 다 그냥 하나의 기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이입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겪는 그런 경험과 기억 속에서는 어떤 이제 의미심장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낮에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고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 우리 해마에서는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들이 이제 수면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솔팅이 돼요. 그래서 내게 의미 있는 것들이 주로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강렬한 기억,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이든 나빴던 기억이든지 어떤 경험에 그 감정이 딱 라벨링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추억과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몸에서 이제 살포시 웃음도 나오고 몸에 이제 행복감이 느껴지죠. 반대로 분노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경험들도 강력하게 그 사건 기억에 딱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그 사건과 함께 기억이 라벨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상시키는 유사한 환경 속에서 그 감정 기억들이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재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억과 이런 그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변연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변연계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그 아미그달라, 일종의 화재 경보 센서 같은 거예요. 위기감이 딱 느껴졌을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재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선조들 이제 수렵 생활하거나 많은 이제 야생이 노출이 돼서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딱 엄습해 오면은 바로 내 몸에서 알람이 울려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 대응을 할 것인가, 딱 위기 상황으로 내 몸을 준비시켜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그달라가 이제 딱 이제 경보를 울리게 되면은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쫙 분비가 되면서 몸은 거기에 맞게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이제 근육에 막 경직 힘도 들어가고.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그 경보가 민감하게 울리거나 너무 강력하게 울려서 우리 몸에 너무나 강력한 그런 교감신경의 흥분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황 발작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나 뚜렷한 감정적 기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그 연기와 그런 그 살이 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트리거가 돼서 강력한 이제 공포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신경학적으로는 아미그달라가 엄청난 경보를 울리면서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그런 교감신경의 과다한 흥분 체계로 이제 딱 몸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공황 발작 같은 현상들이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조금 어렸을 때 유아기 때 학대나 어뷰즈나 방치나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이 뇌 발달 과정 자체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하게는 뇌 회로가 성숙되는 그런 과정들이 더딜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학대나 방임을 당한 아이들이 뇌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더 상대적 작다 그래요. 뇌 볼륨 자체도 그렇게 이제 많이 안 커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런 공포 반응이라든지 그런 트라우마적인 기억들은 이 물리적으로 뇌의 성장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기억 어딘가에 숨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잊혀졌다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성격 유형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패러다임, 어떤 상대방과의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거가 참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겪었었던 그런 트라우마나 피해 상황들을,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겪었던 당사자에게는 그래,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용서가 최고다, 교과서적인 그런 교훈적인 말들을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하기엔 자기 감정적 데미지나 억압된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쓴지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겪었던 것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나 인격을 정말 심각하게 데미지를 주는 행위였다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가해자들이 응당 거기에 맞는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아직 드라마가 이제 계속 지금 전개가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이제 응징을 했을 때 송혜교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될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오로지 복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잖아요. 저놈을 내가 반드시 이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근데 그걸 갚아줬어. 그러고 나니까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존재 의미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내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삶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열릴 거라고 보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트라우마에 있어서 분노와 증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밑바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과 용서, 화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 그 갈림길에서 다 누군가 그 스펙트럼 상에 다 있다고 봐요. 사람은 살면서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하고 좋은 감정도 겪고 또 상처도 받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죠. 정말로 많은 그런 난관과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아주 위대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 속에서 자기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무엇을 겪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겪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 나의 인생의 어떤 이제 경로를 나의 의지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가느냐는 것이 무엇을 겪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에 또 더 글로리 시즌 2가 이제 시작하면 또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이제 새로운 정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트라우마를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